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파세코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37-07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8일 3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오늘 한 4.21%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창문형 에어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문형 에어컨 하나로 이제 이름을 알린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죠. 그때가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창문형 에어컨 내놓으면서 홈쇼핑에서 완판되면서 굉장히 뭐 선풍적인 그때 당시 인기를 좀 끌었던 부분인데, 물론 창문형 에어컨 말고도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겨울에는 뭐 난로나 그다음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신상품 나오고 있죠. 예, 뭐 이렇게 또 바디 드라이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예, 식기세척기도 만들고요. 뭐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살균 청정기도 만들고 뭐 주방 가전도 만들고. 근데 이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이 바로 여름 가전, 그 중에서도 창문형 에어컨인 거죠. 뭐 이런 선풍기 같은 것도 만듭니다. 예, 근데 핵심은 에어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세대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2세대 뭐 1세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3세대 창문형 에어컨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표적인 뭐냐면은 여름철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은 여름에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종목 자체가 여름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전에 보면 2019년도에도 4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더워지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2020년도도 4월 달부터 7월 사이에 주가를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가죠. 이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다 그렇습니다. 여름철 관련주라고 여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고 막상 여름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죠.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파세코도 이번에도 역시나 4월에서 7월 사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3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이미 고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점을 좀 찍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인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날씨는 더워지는데 왜 여름 관련주는 떨어지느냐. 이미 그 기대감을 안고 3월 달에 슈팅을 준 거죠. 예, 주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세코에 보면 이 회사의 이제 대표 제품이 제가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쿠쿠도 진출한대요. 쿠쿠. 밥솥 만드는 회사죠. 근데 지금 이 창문형 에어컨이 처음에 나올 때야 뭐 경쟁자가 별로 없었는데, 삼성전자도 진출해 있죠. 위니아 딤체도 있죠. 귀뚜라미도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뛰어들었죠. 뭐예요? 쿠쿠까지 또 뛰어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죠. 경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저런 기업들보다 파세코가 훨씬 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에어컨의 기술력의 차이는 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단순 가전제품이고 뭐 찬바람만 나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더 작고 뭐 또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삼성이 만들어내는 거나 위니아 딤체나 귀뚜라미 또는 뭐 파세코가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자는 많아지고 기술력 격차는 거의 뭐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다면 뭔가 경쟁자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익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좀 정체되거나 좀 하락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 또는 시장 점유율이 또
하락하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신경을 쓰면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약간의 좀 올해 여름에 좀 더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인 것이, 뭔가 제품이 많이 팔려서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세코의 방향성은 여전히 정배열 우상의 흐름을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뭔가 밑에서부터 이 종목을 끌고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방향성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런 방향성만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뭐 상승도 있고 조정도 있지만 또 올라가는데, 만약 이걸 훼손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라서 그때야 좀 대응의 여지를 두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 종목을 잡아오시는 분들이라면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시면 되겠지만, 사실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이 파세코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오셨던 분들은 딱 별거 없어요. 뭐 회사 멀쩡한지 보고 제품 잘 팔리는지만 보면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만 없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렇게 계속 우상해요. 그럼 이것만 보고 가면 돼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것만 안 깨지면 되겠지. 그러다 뭐 슈팅 과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차익 실현, 이럴 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다시 또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 또 잡아서 또 끌고 가는 거고, 이런 거겠죠.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의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구덩이 하나씩은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다시 좀 그어보면은 이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럼 조금 높아져요. 여기에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가는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은 상방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따른 조정,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따른 조정,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에 따른 조정이 있었으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파세코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하방입니다. 하방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시세를 줬고, 주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하방 변동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작년까지는 이 파세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1000억, 1200억, 1400억, 1800억, 1900억 막 이렇게 매출 꾸준히 늘었고, 영업이익 꾸준히 늘었고, 순이익 꾸준히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또 몰라요.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 이때 매출하고 영업이익 얼마 나오는지 꼭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과거보다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예전의 파세코의 흐름들을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당연히 실적도 한 몫을 한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성장한 것도 한 몫을 했는데,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변화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방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고요. 떨어졌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고, 반등 나왔으니까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이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면 하락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세코는 뭔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락 추세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전에 이렇게 안 걷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그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든 방향성은 하방이에요. 하방이고, 이렇게 걷나요 제가? 이런 자동 추세선을 그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거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추세선 하단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항은 이 추세선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추세선 하단에 내려오면서, 제가 이때 한번 아마 리뷰 영상을 좀 찍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RSI가 30m로 떨어지면 낙폭 과대 영역의 추세선 지지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다음날 좀 더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날 이제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냈죠. 7.8%짜리.
그리고 재차 또 밀리면서 이 추세선 하단에 좀 가깝게 오는데 RSI가 30m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지금 이 파세코는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상승을 통해서 5일선 위로 넘어간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세선 하단에서 바닥 찍고 되돌려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초석을 오늘 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승세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면 한 2만 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2만 원대 초중,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2만 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혹시 과열이 되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은 현금 확보가 최우선돼야 되는 그런 이제 방향성입니다.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호재가 있고 기업은 좋은데 주가는 계속 빠지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건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회사는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주가의 방향성이 상승이야. 그래서 호재가 없는데도 계속 올라가. 그게 진짜 좋은 주식이죠. 근데 파스코 같은 경우에 현재는 단기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불리한 영역의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들이 바뀌려면 이걸 뚫고 넘어가야 돼요. 이 위로 뚫고 넘어가서 안착하면 그때는 분위기 바뀝니다. 그때는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는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물려 계신 분들은 현금 확보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이후에 이 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하겠지만 현재로서 지지 라인은 이 구간이고 올라가면 저항 라인은 2만 원대 초중반 정도가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풀어가지 않으면 이 종목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 추가적인 반등 한번 더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대신에 길게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한 2만 원대 정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뭐 2만 원대를 기준으로 더 가면 땡큐고 2만원대 기준, 2만원대에서 뭐 한 19,500원대 기준 잡아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어주니까, 바닥을 찍어주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으니까 한 2만원대를 기준으로 하나의 지지 라인을 잡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2만원대 한 초중반, 최대 한 2만 3, 4천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만 5천원까지는 좀 못 가지 않을까요? 못 갈 것 같고 왜냐면 그 전에 매물대가 이렇게 두껍게 있으니까 한 2만 한 2, 3, 4천원? 뭐 이런 정도? 최대 가면 뭐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왔을 때 61선의 저항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매물대에 대한 저항도 받을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조금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셔라.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오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트레이딩을 할지 아니면은 돌파가 돼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조적인 하락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 여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막상 7월달 8월달 날씨 덥고 무더워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요.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슈 종목 분석은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에게는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무료 추천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 매일 3종목씩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파세코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